형편없는 거. 읍내 장터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주막 주인 박주모가 회초리를 휘두릅니다. 여인 춘심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벙어리 덕구는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4년간 모은 전 재산 세냥이 그의 품속에 들어 있었지요. 박주모가 소리칩니다. 내 냥 못 갚으면 여기서 죽는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벙어리 왜 저러고 있어? 설마 끼어들려는 건가? 그때 덕구가 앞으로 나섭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속 전대를 꺼내 박주모 앞에 내밉니다. 박주모가 코웃음 칩니다. 세냥이면 충분해. 쓸데없는 년 어여 데려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미친 거 아니야? 벙어리가 주막 계집을 산다고? 하지만 이 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야기는 그날 아침 덕구가 어머니 제사를 위해 장터로 가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꽃잎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항상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한 소절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평안도 작은 마을에 첫 닭이 울었습니다. 덕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올해로 27이었습니다. 17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째였어요. 덕구는 낡은 광주리를 들고 밭으로 향했어요. 밭에 도착하자 괭이를 들었습니다.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게 덕구였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지나갔어요. 덕구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벙어리 덕구 또 혼자 밭가네. 말 한마디 못하면서. 덕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괭이질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덕구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하려면 얼굴이 빨개지고 목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라 불렀지요. 말은 없었지만 덕구는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덕구는 밭 한 구석에 앉아 보자기를 풀었어요. 보리밥 한 덩이와 무 조각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퍽퍽한 밥을 물에 삼켰어요. 조용했습니다. 덕구는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전대가 만져졌어요. 천으로 싼 무거운 주머니였지요. 전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은자가 반짝였습니다. 새냥이었어요. 덕구는 새냥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4년이었어요. 4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지요. 아침마다 밥 한 술을 덜었습니다. 저녁마다 반찬 한 가지를 줄였어요. 그렇게 모았습니다. 새냥, 어머니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덕구는 전대를 다시 품속 깊이 넣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이번 보름이면 어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첨지댁 마름이 밭을 지나갔어요. 덕구야, 내일 읍내 장터 가서 곡식 좀 사와라. 예. 덕구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일 꼭 가야 한다. 마름이 떠났습니다. 덕구는 다시 괭이를 들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늘 참았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덕구는 일을 마치고 움막으로 돌아왔어요. 불을 피우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한 숟가락이 전부였어요.
밥을 먹고 나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잣대가 보였어요.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덕구는 잣대를 손에 들었어요. 나무가 반들반들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거였지요. 어머니는 장터에서 곡식을 팔았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달아주셨어요. 한 푼도 속이지 않으셨지요. 덕구야,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잣대처럼 말이야. 잣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잣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제삿날엔 제대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덕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냥이면 흰쌀도 사고 북어도 살 수 있어요. 덕구는 전대를 다시 꺼냈어요. 새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틀림없었습니다. 덕구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 읍내 장터에 가서 가장 좋은 쌀을 사야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덕구는 잣대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낡은 천장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새냥이면 제사도 지내고 옷도 한 벌 살 수 있어요. 덕구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읍내 장터에 가서 쌀과 제수용품을 사고 어머니 제사를 제대로 모실 수 있는 날 말이에요. 덕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장터에서 만날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새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덕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읍내 장터에 가는 날이었어요. 품속에 새냥이 든 전대를 깊이 넣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덕구는 작은 제단 앞에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위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길을 나섰습니다. 읍내까지는 2시간 걸렸어요. 덕구는 걸으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첨지 어르신 심부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사 물품을 사야지. 흰쌀 1말, 북어 3마리, 비단 1필. 걷다 보니 읍내가 보였습니다. 장터는 벌써 사람들로 붐볐어요. 덕구는 먼저 민첨지가 시킨 곡식을 샀습니다. 값을 치르고 나니 새냥은 그대로였어요. 민첨지가 준 돈으로 산 거였지요. 이제 제사 준비를 할 차례였습니다. 덕구는 쌀 파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장터 한쪽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지요. 뭐야, 저건? 달밤 주루 앞인데. 박주모가 또 식모를 때리나 보네. 덕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정확히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틈으로 다가갔어요. 앞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주막 앞마당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지요. 박주모가 회초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 도둑년아! 박주모가 소리쳤습니다. 장부를 조작해? 손님 돈을 훔쳐? 내가 감히. 회초리가 다시 내려갔어요. 여인의 등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주인 마님,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울부짖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은 새냥이 전부입니다. 제가 언제 내냥이라 했습니까? 입 닥쳐. 내 장부에 내냥이라 적혀 있어. 박주모가 장부를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쓸모없는 새냥짜리 계집 같으니. 덕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냥.
자기 품속에 있는 바로 그 돈이었어요. 여인을 보았습니다. 24, 5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억울함으로 가득 찬 눈이었지요. 제발, 저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부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분명 세냥입니다. 시끄러워. 박 주모가 다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덕구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이었습니다. 덕구가 8살 때였지요. 장터에서 떡을 훔친 아이를 본 적이 있었어요. 주인이 아이를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구경만 했지요.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오. 아이가 배가 고팠을게요. 어머니는 떡값을 대신 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떡을 쥐어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구가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도 가난한데 왜 떡값을 내주셨어요? 어머니가 덕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덕구야, 사람의 목숨은 무엇보다 귀한 재물이란다. 그 아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어. 떡값 몇 푼이 목숨보다 귀하겠니? 하지만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하지만 목숨 앞에서는 정직도 소용없단다. 살아야 정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덕구는 쓰러진 여인을 보았습니다. 피 흘리는 얼굴, 떨리는 몸, 하지만 꺼지지 않는 눈빛, 품속 전대가 느껴졌습니다. 세냥, 어머니 제사를 지낼 돈, 4년 동안 모은 돈. 하지만 어머니라면 뭐라 하셨을까요? 덕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를 저지르게 생겼습니다. 덕구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벙어리 덕구가 왜 나서냐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주모도 덕구를 보았어요. 뭐야, 너는? 덕구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주모가 비웃었어요. 벙어리가 왜 나서? 썩 꺼져. 덕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어머니, 힘을 주십시오. 덕구는 품속에서 전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주모 앞에 내밀었어요. 빛, 청산이요. 짧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주모가 전대를 열었어요. 은자 3개가 반짝였습니다. 세냥? 박주모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이 계집빚을 갚겠다고? 덕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주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픽 웃었어요. 좋아. 세냥 받았다. 이 계집은 이제 내 거다. 박주모는 은자를 챙겨 넣고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덕구를 보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덕구는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덕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어요. 맞은 곳이 아파서였지요. 덕구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벙어리가 미쳤나? 세냥을 저런 계집한테 쓰다니. 불쌍한 것. 덕구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저 여인을 부축해 장터를 빠져나왔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장터 소리가 멀어졌어요. 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으리, 어찌하여 저를 구해주셨나이까? 덕구는 잠시 멈췄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르겠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라면 그러셨을 것 같아서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시나이까? 덕구요.
저는 춘심이라 하옵니다. 덕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심, 본마음, 이름은 참 곱네요 하고 덕구는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덕구는 품속을 만졌어요. 전대가 없었습니다. 세냥도 없었어요. 어머니 제사도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편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덕구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덕구와 춘심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춘심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으리, 이제 그만 가시옵소서. 예, 저는 갈 곳이 없사옵니다. 나으리께 폐를 끼칠 수 없사옵니다. 춘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 움막으로 가시오. 하오나, 갈 곳 없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소. 덕구가 말했습니다. 17에 혼자가 되었을 때 민첨지 어르신이 움막을 내어주셨소.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소. 춘심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사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갈 무렵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이었지요. 저것 봐. 벙어리 덕구가 누구 데리고 오네. 어머, 저 여자 얼굴 좀 봐. 맞은 자국이. 혹시 주막계집 아니야?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덕구는 춘심을 가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찬 기운이 밀려왔어요. 들어오시오. 춘심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움막 안을 둘러봤어요. 좁았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솥 하나,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지요. 여기서 사시나이까? 예. 덕구가 대답했습니다.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나으리께서는 이렇게 가난하신데 저를 괜찮소? 덕구가 이불을 꺼냈습니다. 털어서 한쪽 구석에 깔았어요. 여기서 주무시오. 저는 문 앞에서 자겠소. 아니되옵니다. 나으리께서 안에서 주무셔야지요. 아니요. 덕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다친 몸이요. 안에서 쉬어야 하오. 춘심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덕구는 밖으로 나가 물을 길어왔어요. 헝겊을 적셔 춘심에게 건넸습니다. 얼굴을 닦으시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피를 닦았어요. 물이 붉게 물들었지요. 고맙사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문 앞에 거적을 깔고 누웠어요. 찼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덕구는 생각했어요. 세냥을, 어머니 제사를. 하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안에서 춘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아주 작게 우는 소리였습니다. 덕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구가 눈을 뜨니 춘심이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움막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나이까? 춘심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물을 길어왔사옵니다. 세수하시옵소서. 대야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소. 덕구가 세수를 하는 동안 춘심은 아침을 준비했어요. 보리밥과 된장이 전부였지만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드시옵소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조용함이었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춘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예, 소녀가 한 가지 여쭤도 되겠나이까? 말씀하시오. 춘심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찌하여 소녀를 구해주셨나이까? 세냥은 큰 돈이옵니다. 덕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잘 몰랐거든요. 잘 모르겠소. 한참 만에 덕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소. 어머니께서. 덕구는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소. 사람의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잣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목숨 앞에서는 잣대도 소용없다고. 춘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잣대라 하셨나이까? 예. 덕구는 나무 상자를 가져왔어요. 뚜껑을 열어 잣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요. 춘심은 잣대를 바라봤어요. 오래되었지만 반들반들한 나무였습니다. 좋은 잣대로 쏘이다. 춘심이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만들어진 잣대옵니다. 이런 잣대를 쓰시는 분은 정직한 분이셨을게요. 덕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정직하신 분이셨소. 춘심이 덕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으리께서도 그러하시옵니다. 예, 정직하신 분이옵니다. 그래서 소녀를 구해주신 게지요.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녀도 정직하게 살았사옵니다. 주막에서 일한 3년 동안 한 푼도 훔친 적 없사옵니다. 장부도 정확히 기록했지요. 하오나 박 주목께서는 춘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냥이라 우기셨사옵니다. 분명 새냥인데 장부를 고쳤사옵니다. 덕구는 주먹을 쥐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건 나쁜 짓이요. 그렇다옵니다. 춘심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오나 이제 상관없사옵니다. 나으리께서 구해주셨으니 소녀는 이제 자유옵니다. 춘심이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덕구는 어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요. 그럴 것까지야.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구야, 나와봐라. 민첨지댁 마름이었습니다. 덕구는 밖으로 나갔어요. 마름이 인상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 했나? 어제 장터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했지? 예. 그런데 안 사왔다며? 그것도 모자라 주막계집을 데려왔다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렸어요. 벙어리 덕구가 주막계집 데려왔대. 미쳤나 봐. 마름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쫓아. 그 계집 당장 내쫓으란 말이야. 덕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제 식구요. 마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구? 내가? 벙어리 주제에? 저는 벙어리가 아니요. 덕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느릴 뿐이요. 하지만 사람이요. 식구를 지킬 권리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벙어리 덕구가 이렇게 긴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름은 얼굴이 벌개졌어요. 좋아. 그럼 너 여기서 나가. 이 움막은 민첨지 어르신 땅이야. 당장 나가. 덕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움막에서 쫓겨난다는 것. 그건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뜻이었어요. 안에서 춘심이 나왔습니다. 나으리, 소녀가 나가겠나이다. 안 돼요. 덕구가 춘심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하오나, 마름이 비웃었어요. 어디에 봐. 둘 다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자. 덕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때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민첨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어요. 민첨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마름이 급히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자가. 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민첨지가 덕구를 보았어요. 덕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르신. 고개를 들어라. 덕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첨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 장터에 갔느냐? 예. 곡식은? 사지 못했사옵니다. 마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고. 조용히 해라. 민첨지가 마름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춘심을 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덕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장터에서 구한 사람이옵니다. 구했다? 예. 주막 주인이 억울하게 때리고 있었사옵니다. 그래서 덕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첨지가 물었습니다. 얼마를 주었느냐? 세냥이옵니다. 세냥. 민첨지가 눈을 감았어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마름이 다시 나섰습니다. 어르신, 이자는 당장 내쫓아야 하옵니다. 심부름도 안 하고 주막 계집을. 마름. 민첨지가 눈을 떴습니다. 너는 물러가 있거라. 내가 처리하겠다. 마름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물러났어요. 민첨지가 덕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주름진 얼굴에 세월이 느껴졌어요. 덕구야. 예, 어르신. 내가 너만 했을 때가 있었다. 민첨지가 말했습니다. 28이었지. 떠돌이 농사꾼이었어.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지. 덕구는 놀라서 민첨지를 보았어요. 그때 한 양반이 나를 거두어 주셨다. 밭 한 떼기를 주시며 일하라 하셨지. 덕분에 살았고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어. 민첨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민아,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남에게 베풀어라. 그게 사람의 도리다. 민첨지가 덕구를 똑바로 보았어요. 너는 세냥을 베풀었다. 내 전 재산을 말이야. 어르신, 그게 사람의 도리지. 내가 뭐라 하겠느냐. 민첨지가 춘심을 보았습니다. 여인. 춘심이 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예, 어르신. 일어나거라. 이름이 뭐냐? 춘심이라 하옵니다. 춘심. 좋은 이름이로구나. 민첨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무엇을 할 줄 아느냐? 춘심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바느질을 하옵니다. 그리고 살림과 장부 정리를 배웠사옵니다. 장부? 예. 주막에서 3년을 일하며 익혔사옵니다. 민첨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숫자를 아느냐? 예, 어르신.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것을 압니다. 민첨지가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침 잘 됐구나. 우리 집에 혼례가 있어. 사흘 후지. 잔치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람 손이 모자라. 민첨지가 춘심을 보았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춘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믿으시겠나이까? 덕구가 세냥을 준 사람이다. 믿을만 하겠지.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리고 덕구. 예. 너는 내 묵은 장부를 정리해라. 곡식 출입이 복잡해서 말이야.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마땅한 이가 없었어. 하오나, 저는 그를 잘 춘심이 가르쳐 줄 게다. 민첨지가 웃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라. 그게 사람이 사는 법이야. 민첨지가 마을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들으시오. 이 두 사람은 내가 거두었소.
누가 함부로 대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알겠소. 마을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감히 민첨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민첨지가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흩어졌어요. 덕구와 춘심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 덕구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움막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얻었어요. 어머니, 덕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게지요? 춘심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그러하실게요, 나으리. 그날 저녁 움막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나으리, 예, 내일부터 소녀가 나으리를 가르쳐야 하옵니다. 춘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글과 숫자를요. 예, 잘 부탁하오. 아니옵니다. 소녀야말로. 춘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께서 소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소녀는 지금 어찌 되었을까요? 그건 이 은혜 평생 갚겠나이다. 춘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으리께서 글을 배우시면 더 이상 벙어리 소리를 듣지 않으실게요. 소녀가 꼭 가르쳐 드리겠나이다. 덕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위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맙소, 춘심. 아니옵니다, 나으리. 밤이 깊어갔습니다. 덕구는 문 앞에 누워 생각했어요. 새냥을 잃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 춘심이라는 사람, 민첨지의 도움, 그리고 새로운 기회. 덕구는 품속을 만졌습니다. 전대는 없었지만 가슴은 더 따뜻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춘심이 덕구를 깨웠습니다. 나으리, 일어나시옵소서. 덕구가 눈을 떴어요. 춘심이 대야에 물을 담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소? 예. 오늘부터 민첨지댁에 가야 하지 않나이까?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춘심이 만든 보리밥이었어요. 어제와 같은 재료였지만 맛이 달랐습니다. 된장에 파를 썰어 넣었거든요. 맛있소. 다행이옵니다. 두 사람은 민첨지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어제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민첨지가 거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민첨지댁에 도착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어요. 마당도 넓고 사랑채 안채가 따로 있었지요. 마님이 나왔습니다. 45쯤 되어 보였어요. 내가 춘심이냐? 예, 마님. 춘심이 깎듯이 절했습니다. 마님은 춘심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얼굴에 상처 자국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주막에서 일했다고? 예, 마님. 마님은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분부시니 어쩔 수 없구나. 부엌으로 가거라. 일이 많다. 예, 마님. 춘심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덕구는 사랑채로 갔어요. 민첨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덕구야. 예, 어르신. 자, 여기 장부들이다. 민첨지가 묵은 장부들을 꺼냈어요.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3년치 장부야. 곡식 들어온 것, 나간 것 다 기록되어 있지. 근데 너무 복잡해서 말이야. 덕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빽빽했어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글을 잘 모르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춘심이를 불렀지. 민첨지가 웃었어요. 저녁에 춘심에게 배워라. 천천히 하면 된다. 예, 어르신. 그날 저녁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심이 먼저 물었어요.
나으리, 오늘 일은 어떠하셨나이까? 어려웠소.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럼 지금부터 배우시옵소서. 춘심이 나뭇가지를 꺼냈습니다. 땅바닥에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늘 천이옵니다. 하늘, 천, 덕구가 따라 그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하시옵소서. 춘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급하게 배울 필요 없사옵니다. 하나씩 배우시면 되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덕구는 10개의 글자를 배웠어요. 천, 지, 현, 황, 우, 주, 홍, 황, 일월. 나으리, 대단하시옵니다. 춘심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배우시다니. 정말이요? 예. 소녀가 배울 때는 하루에 5개도 어려웠사옵니다. 덕구는 신기했습니다. 자기가 글을 배울 수 있다니요. 춘심, 예, 나으리. 고맙소.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민첨지댁에서 일했어요. 춘심은 부엌에서 혼례 준비를 도왔고 덕구는 사랑채에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저녁이면 움막으로 돌아와 공부했어요. 춘심이 글을 가르쳤고 덕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혼례 날이었어요. 민첨지댁은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하객들이 모여들었어요. 양반댁 사람들도 왔고 마을 사람들도 왔지요.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춘심아, 전 접시 더 가져와. 예. 춘심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접시를 나르고 음식을 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일이 터졌어요. 잔치 음식을 담당하던 주방 나인이 쓰러진 겁니다. 어머, 큰일 났네. 어찌하오? 부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미 음식 절반이 나갔는데 남은 음식을 누가 만들까요? 마님이 급히 부엌으로 왔어요. 어찌된 일이냐? 마님, 주방 나인이 쓰러졌나이다. 세상에. 마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객들은 벌써 와 있고 음식은 반밖에 안 나갔어요. 춘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소녀가 해보겠나이다. 내가? 마님이 놀란 얼굴로 춘심을 봤어요. 주막에서 3년을 일했사옵니다. 음식을 다룰 줄 압니다. 하지만 마님,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사옵니까?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해보거라. 춘심이 앞치마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부엌을 둘러봤어요. 남은 재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무, 배추, 파, 마른 북어, 된장. 이것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춘심은 생각했어요. 주막에서 배운 게 떠올랐습니다. 북어를 불리시오. 무는 채를 썰고 파는 송송 썰어 놓으시오. 춘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다른 부엌대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춘심은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된장을 풀고 북어를 넣었어요. 무채를 넣고 팔팔 끓였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올렸지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건 북어국이로구나. 마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 마님. 하지만 그냥 북어국이 아니옵니다. 춘심이 작은 단지를 꺼냈어요. 주막에서 가져온 비법 양념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넣으면 국에 양념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향이 확 달라졌습니다. 마님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이렇게 깊은 맛이? 감사합니다, 마님. 춘심은 쉬지 않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북어국, 나물무침, 장아찌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어요. 1시간 후 모든 음식이 나갔습니다. 하객들이 입을 모았어요. 이 북어국 맛 좀 보게. 일품일세. 이 나물은 또 어떤가?
양념이 기가 막히네. 민첨지댁 음식이 원래 이랬나? 마님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춘심아. 예, 마님. 대단하구나. 하객들이 모두 칭찬이야. 마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춘심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저녁이 되어 혼례가 끝났습니다. 민첨지가 덕구와 춘심을 불렀어요. 두 사람 모두 수고했다. 아니옵니다, 어르신. 춘심, 내 음식 솜씨가 대단하더구나. 하객들이 칭찬이 자자했어. 과찬이옵니다. 그리고 덕구. 예, 어르신. 내가 정리한 장부를 봤다. 춘심에게 배웠다며? 예. 아직 서툴지만. 아니다. 잘했어. 숫자도 맞고 글씨도 또박또박 하더구나. 민첨지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날 밤 움막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나으리. 예. 오늘 행복했나이다. 춘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녀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덕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소. 글을 배우니 세상이 달리 보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냥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꽃피고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어요. 마을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덕구는 이제 천자문을 다 떼었어요. 간단한 장부도 혼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첨지의 묵은 장부를 모두 정리했지요. 춘심은 마님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거든요. 마님의 저고리를 고쳐드렸는데 마님이 크게 기뻐했어요. 춘심아, 내 솜씨가 훌륭하구나. 과찬이옵니다, 마님. 아니다. 정말 잘한다. 앞으로도 우리 집 바느질을 맡아주겠느냐? 예, 마님. 감사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첨지가 덕구를 불렀습니다. 덕구야. 예, 어르신. 내가 장부를 정리한 걸 관아에서 들었다. 덕구는 깜짝 놀랐어요. 관아에서요? 그래. 사또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저절을요? 덕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워 마라. 좋은 일이야. 관아에서 장부 정리할 사람을 찾고 계셨거든. 이틀 후 덕구는 관아로 갔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어요. 덕구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5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내가 덕구냐? 예, 사또 어르신. 민첨지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하더구나. 글을 배운 지 석 달 만에 장부를 정리했다며? 예. 춘심이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춘심? 아, 그 여인 말이냐?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부를 한번 보자. 사또가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곡식 출입 장부였어요. 이것을 정리해 보거라. 1시간을 주마. 덕구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 수 있어. 춘심이 가르쳐 준 대로. 덕구는 붓을 들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했나? 예, 어르신. 사또가 장부를 받아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정확하구나. 글씨도 또박또박하고. 사또가 덕구를 보았습니다. 덕구야, 관아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예. 곡식 출입을 관리하는 일이다. 한 달에 2냥을 주마. 2냥? 덕구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 달에 2냥이면 1년이면 24냥이었습니다. 3냥 모으는 데 4년이 걸렸는데요. 정정 말이옵니까? 그렇다. 내일부터 나오거라.
덕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움막으로 돌아와 춘심에게 말했습니다. 춘심, 큰일 났소. 무슨 일이옵니까, 나으리? 관아에서 일하게 되었소. 한 달에 2냥을. 춘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예, 사또께서 직접 말씀하셨소.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으리, 축하드리옵니다. 춘심 덕분이요. 당신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아니옵니다. 나으리께서 열심히 배우셨기 때문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덕구의 삶이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관아로 출근했습니다. 곡식 출입 장부를 정리하고 농민들이 세금으로 낸 곡식을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벙어리 덕구 아니야? 관아에서 일한다며? 하지만 덕구는 묵묵히 일했어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한 톨도 속이지 않았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또가 덕구를 불렀어요. 덕구야, 수고했다. 아니옵니다, 어르신. 사또가 2냥을 내밀었습니다. 내 품삯이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2냥을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움막으로 돌아와 춘심에게 보여줬습니다. 춘심 보시오. 2냥이요. 나으리. 춘심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소? 덕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그날 밤 덕구는 2냥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3냥을 잃었지만 이제 한 달에 2냥을 벌게 되었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지요? 다음 달도 2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덕구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움막도 고쳤어요. 지붕을 새로 이고 벽을 메웠습니다. 춘심도 마님께 매달 품삯을 받았어요. 한 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쌀을 샀어요. 보리쌀이 아니라 흰쌀이었습니다. 반찬거리도 샀지요. 마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것 봐. 벙어리 덕구가 쌀을 사네. 관아에서 일한다며. 돈 벌었나 보네. 사람 팔자 모르는 거야. 덕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춘심과 함께 걸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어요. 흰쌀밥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지요. 나으리, 진지 드시옵소서. 춘심이 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김치가 있었어요. 고맙소, 춘심.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소. 그러하시옵니까? 예. 이렇게 배불리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덕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으리. 예. 행복하시옵니까? 춘심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행복하오. 소녀도 행복하옵니다. 춘심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를 만난 그날이 소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나이다. 나도 그렇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잘 풀렸어. 일도 있고 돈도 벌고 춘심도 잘 지내고 덕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곧 큰 시련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밝은 달빛이 움막을 비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기하는 눈빛으로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덕구가 관아로 가려는데 마름이 나타났어요. 덕구. 예.
민첨지 어르신께서 부르신다. 덕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름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민첨지댁으로 갔어요. 민첨지가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덕구야, 앉아라. 예, 어르신. 곤란한 일이 생겼다. 민첨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읍내 박주모가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다. 덕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주모요? 그래. 춘심을 불법으로 데려갔다는 내용이야. 3냥이 아니라 5냥이었는데 속였다고. 그건 거짓말이옵니다. 덕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안다. 하지만 박주모가 장부를 가져왔어. 거기엔 5냥이라 적혀 있더구나. 장부를 고쳤을게요. 분명 3냥이었사옵니다. 민첨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지. 덕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움막에서 춘심에게 말했어요. 춘심, 박주모가 고발장을 넣었소. 춘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소녀가 다시 돌아가야 하나이까? 안 돼요. 덕구가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소.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이틀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어요. 들었어? 덕구가 민첨지댁 곡식을 훔쳤다던데. 정말? 박주모가 그렇게 말했대. 장부를 조작해서 곡식을 빼돌렸다고. 덕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곡식을 훔쳤다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억울했습니다. 관하로 갔습니다. 사또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관아 문 앞에서 나졸들이 막아섰습니다. 덕구냐? 예. 사또 어르신께서 너를 정직시키셨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아에 나오지 마라. 하지만 물러가라. 덕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힘없이 걸었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것 봐. 도둑놈. 겉으론 얌전한 척하더니 역시 벙어리는 믿을 게 못 돼. 덕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으리. 춘심이 달려왔습니다. 덕구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일이옵니까? 관아에서 쫓겨났소. 덕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박주모가 나를 도둑이라 했소. 곡식을 훔쳤다고. 춘심이 덕구를 껴안았어요. 그럴 리 없사옵니다. 나으리는 정직하신 분이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소. 덕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소?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밤이 깊었습니다. 덕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냥을 잃고 얻은 게 이것뿐인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마름이 움막으로 왔습니다. 얼굴에 냉소가 가득했어요. 덕구. 예. 민첨지 어르신 분부다. 이 움막에서 나가라. 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르신 땅에 있을 수 없다. 당장 나가. 덕구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오늘 안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조를 부르겠다. 마름이 돌아섰어요. 춘심이 덕구를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어찌하오리까? 덕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야. 민첨지댁에 불이 났어. 덕구와 춘심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첨지댁 곳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물을 떠와. 어서. 마을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어요. 덕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곳간으로 달려갔어요. 덕구야, 위험해. 누군가 외쳤지만 덕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곳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덕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곡식 가마니들이 보였어요. 불길이 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덕구는 가마니를 하나씩 밖으로 날랐어요. 무거웠습니다. 연기에 눈이 따가웠지요. 1개, 2개, 3개, 10개째 가마니를 나르는데 천장에서 불티가 떨어졌어요. 덕구의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으리. 춘심이 소리쳤어요. 덕구는 마지막 가마니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왔어요. 사람들이 덕구에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덕구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기침을 해댔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춘심이 달려왔어요. 나으리, 괜찮으시옵니까? 찬소. 민첨지가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덕구야, 어르신, 곡식은 살렸사옵니까? 그래, 내 덕분에 다 살렸다. 민첨지가 덕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덕구야. 정말 고맙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덕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둑이라면서 왜 저렇게 목숨을 걸까? 그러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지만 말음이 나섰습니다. 속지 마시오. 자기가 훔친 곡식을 살린 거요. 꼼수요, 꼼수.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덕구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그날 밤 덕구와 춘심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이불 하나, 옷 몇 벌, 어머니의 잣대. 나으리, 어디로 가오리까? 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움막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10년을 살았던 움막이었습니다. 덕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해시태그 덕구와 춘심 이야기 -8장 모든 것을 이름과 어두운 밤. 덕구와 춘심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춘심이 비틀거렸어요. 덕구가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오. 예. 나으리.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암자가 보였어요. 낡은 절이었습니다. 저기서 하룻밤 쉬어 가시다. 두 사람은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스님도 안 계셨습니다.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춘심이 먼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나으리, 배가 고파요. 마지막 밥을 먹은 게 아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어요. 덕구는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둘러 나오느라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일 아침이면. 하지만 덕구도 힘이 없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춘심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다 소녀 때문이옵니다. 무슨 소리요? 소녀를 구하지 않으셨더라면 나으리는 지금 편히 사셨을게요. 춘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아에서도 일하시고 움막에서도 사시고 다 소녀 때문에 이르셨나이다. 덕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세냥만 쓰지 않았어도 춘심만 구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춘심, 예, 후회하지 않소? 덕구가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을 구한 것 후회하지 않소? 그게 사람의 도리였으니까. 춘심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으리, 밤이 깊어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잠이 왔어요.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덕구가 눈을 떴어요. 암자 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옆을 보니 춘심이 자고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덕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연기였지요. 저곳 사람들은 편히 밥을 먹고 있겠지. 덕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차라리 그때 춘심을 구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덕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암자 뒤편으로 갔습니다. 작은 샘이 있었어요.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목이 축여졌어요. 물을 한 바가지 더 떠서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춘심이 깨어 있었어요. 나으리, 물이요. 드시오. 춘심이 물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나으리 소녀가 나가겠나이다. 예, 박 주목께 돌아가겠나이다. 그럼 나으리는 안 돼요. 덕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소. 하오나, 당신이 돌아가면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오. 덕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새냥을 준 건 당신의 목숨을 산 게 아니오. 사람답게 살 권리를 산 거요. 그걸 다시 빼앗을 수는 없소. 춘심이 덕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으리,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덕구가 일어났어요. 춘심 여기 계시오. 내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소. 나으리 혼자 가시면 괜찮소. 곧 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덕구는 암자를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어요. 낯선 마을이었습니다. 장터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덕구는 품을 뒤졌습니다. 돈이 조금 있었어요. 지난달 받은 품삯 중 남은 것이었습니다. 떡을 샀어요. 그리고 물을 한 동이 샀습니다.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돌아보니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예. 손님, 잣대 파시나요? 노파가 덕구의 보따리를 가리켰어요. 어머니의 잣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팔 수 없소. 아니, 왜요? 좋은 잣대인데. 제가 한 양 드리겠소. 한 양. 덕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 양이면 한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춘심과 함께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죄송하오. 이건 어머니 유품이라.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구려. 소중한 물건이겠네요. 덕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암자로 돌아가는 길, 덕구는 생각했어요. 잣대를 팔까? 한 양이면 당장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을 파는 건 어머니를 파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찌해야 하나이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덕구의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잣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잣대 바닥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주 작은 글씨였습니다. 덕구는 눈을 크게 떴어요. 글자를 읽었습니다. 춘심에게 배운 글자들이었어요. 정직한 계산이 억울함을 푼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덕구의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정직한 계산. 장부. 박 주모가 고친 장부. 덕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암자로 돌아갔어요. 춘심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옵니까? 춘심, 장부요. 예. 박주모가 장부를 고쳤다 했소? 그러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소? 고친 흔적을요? 춘심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으리, 혹시, 그렇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소. 춘심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주모는 숫자를 쓸 때 버릇이 있사옵니다. 버릇? 예. 세자를 쓸 때 가로액을 짧게 긋사옵니다. 하지만 5자를 쓸 때는 길게 긋지요. 그럼 덕구가 소리쳤습니다. 장부의 5이 원래 세였다면 고친 흔적이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나으리,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구는 잣대를 꼭 쥐었어요. 할 수 있소. 해야 하오. 덕구가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소. 정직한 계산이 억울함을 푼다고. 우리가 정직하다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요. 춘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함께 하겠나이다. 두 사람은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아요. 해시태그 덕구와 춘심 이야기 -9장 산막 진입과 해결 행동. 이틀 후 덕구와 춘심은 읍내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가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덕구는 심호흡을 했어요. 나으리, 괜찮으시겠나이까? 춘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우리에겐 진실이 있소. 덕구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졸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덕구라 하옵니다. 사또 어르신께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덕구, 내가 무슨 낯짝으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덕구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졸이 한숨을 쉬었어요. 잠깐 기다려라. 한참 후 나졸이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사또께서 보시겠다 하신다. 덕구와 춘심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주모가 서 있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덕구냐? 예, 사또 어르신. 무슨 할 말이 있다더냐? 덕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곡식을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예. 덕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주모의 장부가 거짓이옵니다. 박주모가 발끈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사또 어르신, 저자가 거짓말을. 조용히 하라. 사또가 손을 들었어요. 덕구, 계속 말해보거라. 박주모께서 장부를 고쳤사옵니다. 3냥을 5냥으로 말입니다. 허튼 소리. 내가 왜 그런 짓을. 증명할 수 있사옵니다. 덕구가 춘심을 보았어요. 춘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어르신, 소녀가 말씀드리겠나이다. 내가 춘심이냐? 예, 어르신. 말해보거라. 춘심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주모는 숫자를 쓸 때 버릇이 있사옵니다. 세자를 쓸 때는 가로액을 짧게 긋고 5자를 쓸 때는 길게 긋사옵니다. 사또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장부를 보시옵소서. 만약 5자 밑에 세자의 흔적이 있다면 고친 것이옵니다. 사또가 박주모를 보았습니다. 장부를 가져오너라. 박주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르신, 그건. 빨리. 나졸이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사또가 펼쳐봤어요. 세밀히 살폈습니다. 오래된 묵흔적들이 겹쳐 있었어요. 5자 아래 희미하게 세자의 획이 보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엇이냐, 박주모. 그건 정말 고친 게 아니냐? 박주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사또 어르신, 이번엔 민첨지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마님도 함께였어요. 어르신, 소인이 말씀드리겠나이다. 민첨지, 어인일이요? 덕구는 정직한 사람이옵니다. 우리 집 곡식을 정리할 때도 한 톨 빠짐없이 기록했사옵니다. 마님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목숨을 걸고 곡식을 구했사옵니다. 도둑이라면 그럴 리 없사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했다. 사또가 박주모를 노려봤습니다. 박주모, 내가 장부를 고쳤느냐? 저저는 사실대로 말하라. 사또의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박주모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하옵소서. 춘심이 도망가서 손해를 메우려고. 그래서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단 말이냐? 죄송하옵니다. 사또가 나조를 불렀습니다. 저자를 잡아 가두어라. 거짓 고발죄와 장부 조작죄로 다스리겠다. 나졸들이 박주모를 끌고 나갔어요. 사또 어르신, 용서를. 박주모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또가 덕구를 보았어요. 덕구야. 예, 어르신. 내게 미안하구나. 의심했던 것을. 아니옵니다, 어르신. 다시 관하로 돌아오너라. 전보다 더 좋은 자리를 주마. 덕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옵니다. 민첨지가 다가왔어요. 덕구야, 정말 잘했다. 어르신, 움막은 당연히 다시 쓰거라. 아니, 더 좋은 집을 지어주마. 마님이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심아, 미안했구나. 우리가 너를 의심했어. 아니옵니다, 마님. 오히려 감사옵니다. 관아를 나왔습니다. 덕구와 춘심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나으리 해냈나이다. 그렇소, 춘심. 우리가 해냈소.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덕구가 억울함을 풀었대. 박주모가 거짓말했던 거래. 우리가 덕구를 오해했네. 우물가 아낙네들이 춘심에게 다가왔습니다. 춘심씨, 미안했어요. 우리가 잘못 봤어요. 춘심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괜찮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덕구나리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덕구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덕구와 춘심은 움막 자리에 섰어요. 민첨지가 약속대로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예, 행복하시옵니까? 춘심이 물었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행복하오. 소녀도 행복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소녀가 한 가지 여쭤도 되겠나이까? 말씀하시오. 암자에서 나으리께서 말씀하셨지요. 소녀를 보내면 사람이 아니라고. 예, 무슨 뜻이었나이까? 덕구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소. 하지만 진짜 사람은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이요. 덕구가 춘심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구한 것이 정직한 일이었소. 그걸 포기하면 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요. 그럼 사람이 아니지요.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으리, 춘심 고맙소. 예, 당신이 있어서 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올랐어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마을 앞 은행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덕구와 춘심의 새 집이 완성되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작은 텃밭도 있었지요. 덕구는 관아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서기가 되어 중요한 문서를 다뤘어요. 사또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춘심은 마을 아낙네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어요. 솜씨가 좋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마님의 옷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옷도 꿰매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덕구는 이른 아침부터 제사 준비를 했어요. 춘심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흰쌀로 밥을 지었어요. 북어를 굽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제사상을 정성껏 차렸지요. 어머니의 위패 앞에 상을 놓았습니다. 그 옆에 어머니의 잣대도 놓았어요. 덕구가 절을 올렸습니다. 춘심도 함께 절했어요. 어머니 덕구입니다. 1년 만에 제대로 된 제사를 모십니다. 덕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춘심도 함께입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어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핀 개나리가 노랗게 빛났어요. 춘심이 차를 내왔습니다. 나으리 드시옵소서. 고맙소.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나으리, 예, 행복하시옵니까? 춘심이 물었습니다. 1년 전에도 했던 질문이었어요. 덕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행복하오. 정말 행복하오. 소녀도 그러하옵니다. 춘심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나으리께서는 왜 그러셨나이까? 덕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이요? 새냥이요. 어머니 제사 지낼 돈을 본 적도 없는 소녀에게 주셨잖나이까? 춘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으리께선 그게 아깝지 않으셨나이까? 덕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까웠지요. 춘심이 놀라서 덕구를 봤습니다. 예, 정말 아까웠소. 4년을 모은 돈이었으니까. 밥을 굶어가며 한 푼 한 푼 모은 거였으니까. 덕구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소. 이상한 일이요? 돈을 주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거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덕구가 춘심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소. 사람의 목숨이 제일 귀하다고.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망설여지더군요. 그래서요? 근데 내가 돈을 주는 순간 알았소. 아, 이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춘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으리, 춘심 나는 그날 새냥을 잃은 게 아니오. 덕구가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얻었소. 글을 배우는 기쁨도 얻었고 일하는 보람도 얻었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얻었지요. 그게 뭐옵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덕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10년을 혼자 살았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한테 벙어리 소리 들으면서 정말 외로웠소. 어떤 날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요. 춘심이 덕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왔소. 글을 가르쳐주고 밥을 지어주고 옆에 있어 주었소.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시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으리, 소녀야말로 감사하옵니다. 춘심이 말했어요. 소녀는 그저 채무에 묶여 매일 매질당하며 살았사옵니다. 죽고 싶었지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나이다. 춘심, 근데 나으리께서 구해주셨잖나이까. 이제 소녀는 사람답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쁘고 밤에 자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날렸어요. 춘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녀가 이제 알았사옵니다. 뭐요? 세냥의 값을요. 춘심이 미소 지었어요. 그건 그냥 돈이 아니었나이다. 새로운 삶이었나이다. 나으리께도 소녀에게도요. 덕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였소. 무엇이옵니까? 진짜 귀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마음이라는 거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거라는 거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